최근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언급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탄핵 얘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SNS를 끊겠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인데 뭔가 해명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을 보면은 부정적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민정비서관도 하셨고 참 지켜보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장관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한동훈 장관의 6개월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게 최초로 출발한 게 미국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을 때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조국 전 장관 얘기, 저 인터뷰 내용 비슷한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구자영차장 네. 지금 형 집행정지 중이잖아요. 네. 휠체어를 타고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척추관 협착도 있고 이게 그 상당히 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형 집행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불편한 몸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을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지금 재판부에 호소를 했고 그 호소가 지금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건강상의 이유로 휠체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검찰이, 이거는 딸 조민 씨와는 관련이 없는 그 아들 입시 관련 재판이었어요. 입시 비리협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했고 이제 1심 재판부에 또 판단이 나올 텐데, 그 구자랑 변호사님, 저기 좀 보는 것처럼 최후 진술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딸과 아들, 남편의 삶을 망쳤고 나는 천하의 나쁜 아내이자 엄마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들 위해서 집에서 치는 시험을 돕게 됐다. 이거 조지 워싱턴 대 오픈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편을 굳이 그거에 끌어들였고 할 말이 없다. 또 있나요?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 억장이 무너진다.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최후 진술에서 상당히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정경심 전 교수가 드러냈어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거에 의해서 조국 장관이 그 오픈북 시험에 그 단체 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관여했던 거가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가족이 다 무너져서 억장이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자녀들도 함께 기소됩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은 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실 공범격이거든요. 그 기소를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선처를 받은 것인데, 여전히 자기 가족이 함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인 것 같은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내용 중에는 또 막 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으면 치료를 받게 하고 케어를 했어야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시작전부터 이 방향이 잘못된 그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재판부가 인식하면은 양형에 있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변론입니다. 이렇게 저게 법정에서 저런 최후 진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저런 게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고 본인의 여러 의견을 뭐 가감없이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일단 구 변호사님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단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사실 조 전 장관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도 했고, 원래 SNS 좀 끊겠다고 했었잖아요. 여러 논란이 많았으니까.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본인이 침묵을 깼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화면에도 봤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러저런 미국 쪽 사례를 조 전 장관이 들었었는데, 예전 친노 인사였잖아요. 조기숙 전 수석.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헌법이 무능을 탄핵 이유로, 대통령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반박하니까 또 SNS에 침묵을 깬 조 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를 중단하시겠다고 한 것을 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이제 책을 내시면서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것 같은 이야기는 뭐 말을 좀 아끼셨지만 관련해서 뭐 무능 아니면은 폭정 이런 것들을 이유로 혁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항의 대상의 근거로 폭정과 무능을 할 수 있다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그 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예. 결국 논란의 본질은 그렇다면 무능이 결국에 탄핵 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미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저는 해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그 추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무능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만 그 저항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폭정, 무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저항의 과정 역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덧붙이셨지만 저는 일종의 해명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일 국장 과거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조기숙 전 교수, 조기숙 교수의 얘기 또 본인도 반박을 바로 했고 좀 일단 크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저는 저분이 왜 저러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최후 진술에서 얘기한 거 보면 내가 과잉했다. 그리고 남편을 끌어들였다. 할 말은 없다. 나쁜 엄마하고 나쁜 아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그게 오픈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본인은 지금 법정에 나가서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국 조국 씨 뭐라고 그랬죠?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법대 교수면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 오버했다, 남편까지 끌어들였다,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돼서 가슴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뭐 갑자기 월든을 쓴 데이비드 소로는 1800년대에 숲에서 살면서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예. 그분의 책을 끌어들여서 무슨 저항권을 무능이 무슨 대통령 탄핵의 조건이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지만 예. 그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능과 유능을 누가 기준을 합니까? 조국 교수는 유능합니까? 본인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유능했습니까? 그럼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유능과 무능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법학 교수라는 분이 저렇게 예.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펴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